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지방 불장, 잠자던 유동성을 깨웠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최근에 그 주택시장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택시장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전세값 폭등, 전국의 아파트 시장의 불장, 자, 그리고 수도권의 김포, 파주, 요즘은 최근엔 일산, 고양, 자, 그쪽까지 시세가 조금 확산되고 매매 전세가가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 이 임대차 보호 3법 이전에 자, 집값이 많이 폭등을 하니까 그 소위 말해서 그 부동산 여론이 안 좋았죠. 이번 좌파 정부의 최대의 실정은 부동산이다. 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당의 지금 좌파 여당의 지지율은 그렇게 급락하지 않았어요. 항상 야당을 앞섰다. 자, 그런데 최근에 조금 부동산 민심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부동산 민심이 폭등한다고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지금 여당의 불리한 국면으로 확실히 가고 있고 그게 지지율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요.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여당의 지지율이 약화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냐면 바로 임대차 보호 3법으로 인해서 자, 그분들이 전세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또 전세를 얻으려니까 전세를 못 얻고 자꾸 수도권 외곽으로 쫓겨나고 있는 거죠. 자, 그분들은 무주택자잖아요. 자, 무주택자들이고 아마도 대부분이 지금 여당, 좌파 여당을 지지하는 세력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분들이 자기가 살던 주거지에서 쫓겨나고 폭등하는 전세 가격에 따라가지 못하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지지하던 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런 게 최근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반영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우리가 본질적인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지금까지 그 좌파 여당이 들어오면서 집값이 47%인가요? 경실련에서 발표한 거로는 어쨌든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집값이 2배, 많이 오른 곳은 3배까지 올랐어요. 자, 그러니까 집값은 폭등한 거예요. 원인은 둘째치고 정부는 초저금리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전문가들은 초저금리 유동성도 있지만 정부의 규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자, 그것은 이제 나중에 문제고 어쨌든 지금 좌파 여당으로 인해서 집값이 폭등을 했다. 자, 그 폭등을 했는데 그렇게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집값의 상승이 집권 여당에게 불리했던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 자, 우리가 집권 여당의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집값이 폭등을 하니까 부동산 정책 실패다.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그 언론에서의 그 비난과 댓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심판을 하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서울에 집이 있는데 어떻게 강남에 집이 있는데 좌파가 들었으니까 집값이 더 오를까? 우파가 들었으니까 집값이 더 오를까? 자, 고민해보면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들은 답이 뻔해요. 당연히 좌파가 들어서야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공급 억제 정책을 피니까. 또 규제 정책을 피니까.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좌파 여당을 찍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그건 강남뿐만이 아니라 강북. 집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좌파 여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자, 이건 제가 정치적인 색깔이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광역시를 보죠. 대전 지역을 요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싹쓸이를 했어요. 싹쓸이. 자, 대전의 집값이 막 폭등할 때, 그 전문가들 또는 신문에서 왜 거기에 규제 지역을 지정 안 하냐 하고 많은 비난을 했어요. 정부에게 촉구를 했어요. 자, 그리고 국토부가 대전 바로 옆에 세종에 있는데 뭘 하고 있느냐. 그 수많은 비난에도 지정을 안 했어요. 자, 결국 어떻게 됐냐. 대전 집값 2배 이상 올랐어요. 2배 이상. 자, 그리고 대전의 그 국회의원 지역구는 지금 좌파 여당이 다 싹쓸이를 해갔어요. 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집값의 폭등이 누구에게 유리한 건가? 자, 여러분 또 한번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다 과거를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작년에 그 12월 그 정도인가요? 9월, 10월인가요? 10월 정도에, 예를 들어 10월 정도에 조정지구 해제를 했어요, 부산에 조정지구 해제를 하니까 부산이 폭등을 했죠. 자, 왜 또 부산은 그때까지 집값이 조정기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정부가 조정지구를 풀어주면 집값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올라간다는 걸 알겠죠. 자,
그걸 왜 했겠느냐. 우리가 다, 그냥 보통 흔히 하는 얘기가 선거를 앞두고 올렸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걸 풀어주니까, 부산의 어떤 도시의 발전, 도시의 재생,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정비산업으로 인한 변화를 주면 도시가 그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초저금 유동성까지 합쳐가지고 최근에 부동산에 불장이 된 곳이 부산입니다. 그러면 부산의 집값이 올라가면 부산에 집을 가진 사람들이 부산의 집값이 올랐다고 집 가진 사람들이 야당을 찍겠습니까? 여당을 찍겠습니까? 절대로 여당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여당에 유리하다. 집값이 올라가면 여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집값이 오르면은 지금의 여당을 심판을 한다. 자, 그것은 일부 얘기. 집을 안 가진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집을 안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의 집권 여당이죠. 집권 여당은 많은 또 혜택을 주었어요. 생애 최초에 대한 청약의 확대를 주었고, 생애 최초 물량도 늘려놨고, 취약한 곳에 어떤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많은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지금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는 집값이 올라가서 신이 나서 이 야당을 찍고, 무주택자는 내가 기회가 많아지니까, 로또를 받을 기회가 많아지니까 또 야당을 찍고, 자, 어떻게 보면 은근히 혜택을 누리는 곳이 지금의 여당인 거예요. 근데 왜 지지율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냐? 바로 이 여당이 최고의 악수를 둔 거예요. 악수. 자, 이게 무슨 악수냐? 임대차 보호 3법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폭등을 했고, 자, 두 번째로, 자, 유주택자들은 좋아요. 집값이 오르니까. 자, 집값이 오른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다가 세금을 더 때리겠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당을 지지했던 유주택자들이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많죠.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벌어들이는 소득은 일정한데 더 세금을 많이 내라. 뭐야 이거? 내가 세금을 많이 내라고 너네들 집값을 올려준 거야? 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지금은. 그래서 부동산 민심이 요동을 치고 있다.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당의 지지율에도 반영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당이 당황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 지방 분권, 자, 그 다음에 행정수도 이전, 그 다음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가덕도 신공항,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 수습을 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좌파 여당의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가 바뀔 것이냐. 자, 보유세, 재산세, 세금 폭탄, 그리고 또 임대차 보호 3법,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 자, 이런 규제들이 바뀔 것이냐.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정책이 바뀐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자, 좌파의 존재의 의미는 뭡니까? 확고한 지지층을 가지고, 자기의 지지층을 가지고 그 정책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정책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의 확고한 지지층을 다 버리는 거예요. 콘크리트 지지층을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파가 정권을 잡았는데 우파의 정책 기조를 버리고 좌파로 간다. 그러면 그 우파의 지지층이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좌파가 더 심해요. 우파는 오히려 유연성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좌파는 그것이 확고할 수밖에 없다. 자, 그들은 시작이 그래요. 이념을 가지고 시작한 당이기 때문에 그 이념을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 이념을 버리는 순간 좌파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최근에 전국 시장이 불장이 되고 매매, 전세 다 폭등을 하고 있으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제 국회에 나가서 답변한 게 있어요. 자, 부산, 김포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광주도 뜨거워요. 최근에 들은 바에 의하면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버스 대절에서 수안지구 그런 데 가서 계약을 쳤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광주 지자체에서 놀라가지고 이번 주에 투기 단속 들어가고 난리가 났죠. 자, 그런데 김포, 만약 광주가 뜨겁다는 것을 모를까요? 지금의 국토부에서는 알고 있겠죠. 왜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신문 안 보겠어요? 신문만 봐도 알 것이고, 부동산 유튜버나 전문가들이 블로그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거 다 감독 안 하고 있겠어요?
하겠죠. 자, 그러니까 광주도 뜨거운 걸 알아요. 그렇다면 김포, 부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는 이제 규제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규제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뭐 선거를 앞두고 또 한다는 것도 쉽진 않겠죠. 부산 같은 경우에. 자, 그러면 광주도 들어가야 되겠죠. 광주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광주를 지정하겠냐, 이게 광주를 지정하겠냐. 자, 지금 아주 그 전문가들, 고수급 전문가들의 이 이야기로는 광주는 지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광주는 그동안 가격이 안 올랐는데, 가격 올라가려니까 왜 여기를 지정하느냐. 광주 시민들이 또 싫어하겠죠. 자, 눈치를 보겠죠. 자, 그러니까 또 지정을 안 한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여당,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당의 입장에서는 집값이 올라가면 여당의 지지율이 높아진다. 자, 그러한 학습 효과를 얻었으니까 올라가라 이거야. 지방은 올라가도 문제가 없다. 지방은 올라가면 우리의 지지율이 높아진다. 서울이 엄청 올랐는데 우리도 올라가야 될 거 아니냐, 지방도. 자, 그런 이제 어떤 키 맞추기로 정부가 보고 올라가야죠. 자, 그러니까 방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대전에서 봤고 수도권에서 봤던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정부의 정책을 보면 그런 정책 기조를 유지를 했어요. 자신의 그 이념에 의한 정책 기조를 유지했고, 자,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방관한 거예요. 그냥 놔둔 거예요. 왜냐면 올라가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양도세도 거둘 수 있고 재산세도 거둘 수 있고, 요즘은 또 취득세가 8% 12%가 돼도 투기하시는 분들은 또 사요. 그러니까 정부는 또 엄청난 지방세를 거둬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또 거기다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고, 정부는 그렇게 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미래의 재원을 확보하겠다. 안 그래도 법인세가 줄어들고 있는데. 자, 그런데 투기는 단속했다. 투기는 단속해야죠. 그 지지층들이 또 갈망하니까. 자, 단속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가 요즘 최근에 발표한 게 고액 자산가, 고가 아파트에 보유세를 부담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또 세금을 또 걷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신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세금을 거니까. 자, 이런 정책을 내니까 또 지지자들은 또 좋아할 것이고. 자, 이러한 그 레파토리로 어떤 정부의 정책이 흘러가고 있다. 자, 결국은 집값은 올라가는 것은 놔두자. 어차피 여당을 지지할 것이다. 자, 그러면 거기서 세금이 많이 나올 것이다. 자, 그리고 고가주택일수록 더 세금을 때려서 단속을 좀, 고가는 좀 잡자. 자, 그렇게 하면 우리 지지자들도 확보되고 집값이 올라서 여당의 지지표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임대차 보호 3법에 전세가 폭등해서 균열이 난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값이 폭등하니까 정말 울분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울분이 일어나시는 분들. 자, 여러분 한번 나의 월급으로 전세자금 한번 대출을 받아보세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요즘 또 DSR까지 적용되면 많이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전세를 못 얻으니까 반전세로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할 수 없이 집을 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출이 나오니까. 근데 또 살 수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수도권 전체가 다 규제적으로 묶어놓으니까. 자, 또 어떤 대출 규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정부를 원망하고 막 댓글도 많이 달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신문 기사에 댓글도 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 것을 모른 나를 원망하셔야 돼요. 2016년, 제 기억으로는 2016년 그때부터 초저금리로 갔어요. 자, 3%대 금리로 간 거예요. 자, 그런 세상이 도래한 것을 여러분들은 모르고 자산에 대한 관심을 안 가졌던 거예요. 그런 나를 원망하자. 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세상의 돈은 휴지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나를 원망하셔야 돼요. 모르는 나를. 1%대 코피스 금리 0.75가 왔을 때, 이것은 돈은 이제 이 돈은 돈의 화폐 가치는 완전히 쓰레기다. 종이다라고 그러한 세상이 온 것을 여러분들은 몰랐던 거예요. 자, 그런 나를 원망하자. 자, 그런데다가, 자,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현대 화폐 이론이에요. MMT 이론이라고. 자, 거기다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어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히려 시중의 유동성을 더 불어넣어줬어요. 뭐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막 미국에선 돈을 막 풀어주고, 우리도 대출 막 해주고, 자, 그리고 이제 또 바이든이 되면서 재정 확대까지 하겠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만나버리면 이건 유동성 쓰나미가 되는 거예요. 유동성 쓰나미. 자, 당분간은 시장의 유동성이 쓰나미급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왔고 오고 있고 더 많이 올 것이다. 신세계가 온 줄 모르는 나를 원망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재테크에 관심 없던 나를 원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값이 폭등할 때 폭락물을 좋아했던 나를 원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원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직도 하락에 큰 폭의 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베팅하는 나를 원망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안 했던 나를 원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나를 원망하고 나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에 다시 지방장이 불장되면서 지금 또 부동산 투기죠. 뭐 재테크라고 하기도 그렇고 부동산 투기죠. 투기는 투기예요, 이거는. 자, 투기를 위해서 전국을 누비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 사람들이 나이대가 대부분이 20대, 30대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거 상상해 가세요? 저 20대, 뭐 30대는 저도 이제 부동산도 주식도 했으니까. 자, 20대 때 부동산에 관심을 갖지도 못했어요, 사실. 자, 그런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막 인터넷에 강의도 오고, 그리고 블로그에 좋은 글도 많이 오르고, 자, 그러니까 그걸 배워가지고 20대, 30대에 전국을 누비면서 갭 투자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재산을 무선 속도로 늘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자, 이런 사람들 욕할 필요가 있겠냐? 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들의 도덕성은 둘째치고 우리가 욕할 필요는 없다. 자, 관심을 갖지 않았던 나를 원망하자. 자, 이런 곳에, 새로운 세상이 온 곳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나를 원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고 세기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세기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최근에 부산이 불장이에요. 최고의 불장이에요. 요즘 케이블 리뷰온에서 주간 동향 나오는 거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해서 최소한 5개 내지 6개가 부산이에요. 자, 부산이 불장이다. 자, 부산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로 제작을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거기서 다 설명해 드렸어요. 왜 부산이 불장이 됐는가. 자, 부산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새로운 부산으로 보면 강남의 벨트, 해운대, 수영구, 남구, 해수남, 해운대 벨트, 해변 벨트. 자, 그런 게 이제 어떤 질적 성장을 하면서 강남 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심은 도심대로 재생산 정비 사업을 하면서 중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그건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새로운 재화의 가치가 생산된 재화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까지는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그 가격의 변동이 크질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바로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고, 자, 그리고 소위 상급지, 해수남, 자, 그런 지역에 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갔죠. 많이 들어갔어요.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세력들이 미리 선점을 하고 있고, 자, 거기다가 전세 가격이 폭등이 트리거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지방장과 수도권은 좀 틀려요. 수도권은 어떻게 보면은 노도강에서 시작된 거예요. 노도강에서. 자, 노도강에서 매매로 들어갔어요. 전세가 없으니까 매매를 샀겠죠. 그래서 노도강이 이번에 많이 올랐어요. 특히 논구. 자, 그런데 노도강이 많이 오르니까 그 가격에 못 사시는 분들이 김포, 파주, 일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저가 아파트에서 전세 매매를 못 쳤던 분이 매매로 가고, 매매에서 못 쳤던 분이 또 외곽으로 가고, 자, 그런 이동이 있었는데, 자, 요번에 부산, 울산, 그 다음에 광주, 이런 지역들은 바로 이런 상급지에서 시작됐다. 자,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수성구도. 자,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런 지역의 상급지, 광역도시의 상급지는 교육특구가 많아요. 교육특구가 많다 보니까 그 지역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자, 전세가 없으니까 그 지역에 매매를 사겠죠. 근데 그 전에 미리 투기 세력들이 좋은 집들을 많이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없는 거예요. 물건이 없다 보니까 고가에 나오는 걸 그냥 그 실수요가 툭툭 2, 3억씩 오른 가격에 사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하더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전세 가격 폭등, 이런 투기 세력들의 선점, 자,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지금 광역시가 올랐고, 그 광역시의 대장은 부산이라는 거예요. 부산. 자, 결국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서울 수도권이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우리 부산도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냐.
서울의 역세권이 12억에서 15억 가는데, 자, 그러면 우리 그 부산의 강남인 해운대가 최소한 12억은 가야 되지 않겠냐? 자, 그렇게 키 맞추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투자자들이 많고 너무나 많은 그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한번 그 투기 세력이 갔다, 부산이 불장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에 거래됐으면 한 10억 2천에 내놓으면 또 팔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가를 그냥 2억을 올려버리는 거야. 그럼 12억에도 내놓는다. 자, 그래요. 자, 또 문제가 뭐냐면 그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가면 또 매물이 없다고 또 그렇게 또 호들갑을 떨어요. 매물이 없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지. 비싼 매물밖에 없으니까 안 팔리는 거죠. 너무나 비싼 호가에 그 호갱이 손님들한테 매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호가에도 한번 불장이 되면 이렇게 인프레가 끼더라는 거예요. 인프레가 끼더라. 그것은 이제 시장에 너무 많은 유동성과 투자자들이 많고 한꺼번에 몰리면 그런 현상이 보이더라. 자, 부산이 불장이 되니까 광역시로 다 붙었어요. 전국의 유동성을 다 깨워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산이 가만히 있다가 왜 이렇게 폭등하냐? 잠재된 유동성이 시장에 가라앉아 있다가, 자, 그것이 트리거에 의해서 다 위로 돌출해 버린 거예요. 부산이 돌출해 버렸고, 자, 그전에는 대전이 돌출한 거죠. 대전이 돌출했고 대구가 돌출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전국의 유동성이 다 깨어버렸다. 그 전파 속도가 너무 빠르다. 자, 그 전파 속도가 빠른 것은 바로 전세 가격 폭등이었고, 자, 그로 인한 상급지 폭등이었고, 그 상급지의 투기 수요도 급증을 했고, 자, 그러한 낙수 효과로 중급지, 하급지까지 계속 가격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의 이런 내려가는 전파 속도도 문제지만 이 지역 간 전파도 장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김포가 올라가니까 그다음에 부산이 올라가고 또 울산의 남구가 올라가고 또 광주가 올라가고 요즘은 또 천안까지 올라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대구까지 들어오고 최근에는 또 제주도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제주도 시장은 아직도 하락 중인데 투기 세력들은 또 제주도로 이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투기 세력들은 이렇게 끝나면 또 다시 또 중소도시로 가는 거예요. 중소도시 50만 이하의 도시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도시로 또 들어간더라.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전국의 유동성을 다 깨버리고 어떤 그 투기 자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기서 매도한 가격들, 매도한 집들, 자, 그 돈을 가지고 또 다시 서울 수도권으로 진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종 같은 경우에도 세종도 이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럼 세종의 고가 아파트를 팔면 세종의 고가 아파트, 제일 좋은 아파트를 팔았는데 또 세종이 사겠습니까? 안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 자, 그 사람들은 또 그걸 가지고 강남으로 가는 거예요. 강남으로. 자, 이러한 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가격 급등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택시장은 공식이 다 깨졌어요. 공급량이 많아서 하락을 한다? 아니에요. 공급량이 많으면 투기 세력들이 먼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미리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자, 물론 그건 문제가 있겠죠, 나중에. 저는 요번 시장의 요번 상승 사이클의 본질은 유동성이라고 봐요, 유동성. 자, 정부의 규제도 분명히 한 축에 있었지만, 자, 유동성의 쓰나미였다. 자, 현상은 자산 가격 급등이었어요, 현상은. 자, 근데 본질은 초저금리의 유동성인데, 이 초저금리의 유동성을 땡겨온 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였어요. 자, 코로나 이후에 초저금리가 돼버린 거예요. 자, 거기다가 최근엔 또 달러 약세예요. 우리나라의 또 경제의 어떤 체력이 강하고 수출도 잘 되고 또 우리가 또 방역에도 성공한 나라이다 보니까 외국의 자본들이 또 물밀듯이 들어와서 지금 주식시장을 또 폭등시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유동성은 더 커지는 거예요. 자, 이게 또 문제인 거예요. 야, 우리의 유동성이 원화 자산의 유동성이 더 커진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돈이 또 자산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난 자본이 또 부동산으로 들어오면 또 부동산이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또 바이든 당선 이후에는 재정 확대를 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게 또 달러 약세가 되고 있어요. 달러 약세가 되면 그 달러는 신흥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주가 상승 유동성, 쓰나미가 몰려온다. 자, 그게 부동산 시장으로 또 밀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주가 상승 유동성에서 또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또 기미를 보이고 있다.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러한 유동성은 이 자산 시장을 폭등시킬 수밖에 없어요. 자, 삼성전자 6만 한 2,000원 됐나요? 1,800원 됐나요? 자, 그 정도로 주식시장이 지금 최고가를 치고 있어요. 코스피 지수가. 자, 부동산도 당연히 갈 수밖에 없겠죠. 그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자, 최근에는 또 비트코인까지 1,700만 원을 찍었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돈 되는 상품은 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원인이 바로 유동성의 쓰나미다. 자, 결국은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불장인 이유는 그 유동성이 다 올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유동성이 전국의 아파트 시장에 어떤 그 불을 질렀고 잠을 다 깨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결국 내놓는 규제는 대출 규제밖에 없는 거예요. 대출 규제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액 소득자 연봉 8천만 원 이상 넘는 사람은 DSR을 규제하겠다. 1억 이상은 대출이 안 된다. 1억 이상 대출 받을 경우는 회수하겠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원인은 그런 거예요. 바로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유동성의 쓰나미를 막아야 된다. 자, 그거예요. 그 돈이 주택시장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대부분이 또 주식시장으로 가겠죠? 어쨌든 주식시장 갔다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올 수 있으니까. 자, 그걸 차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자, 여러분, 요즘에 투자자들, 투기꾼들, 자, 부동산 투자자들, 주택 투자자들, 자, 굉장히 광속도로 움직이고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요즘은 버스 대절이 기본이에요. 요즘은 버스 대절이 아예 기본이. 옛날에는 이것도 은밀히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은밀히 하지도 않아요. 아예 대놓고 홍보하고 또 가서 그냥 아예 OPT를 가지고 가면 태워주지도 않아요. 가서 계약 찰 사람만 가는 거죠. 자, 이게 기본이에요. 그만큼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아파트 가격은 한 방에 다 매물이 소화되고 한 방에 다 올라가는 자, 그런 초광속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게 우리가 투자층이 얼마나 많은가는 최근에 어느 아파트의 줍줍이죠. 자, 청약한 사람이 25만이라고 그래요. 로또죠, 로또. 자, 이 25만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동산에.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 버스 대절이 이번에 사건이 터진 곳이 바로 광주였죠. 광주가 놀란 거예요. 이 광주는 지역적 특색이 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외부인에 대해서 어떤 배타성이 강하잖아요. 근데 외부인이 버스 대절을 와서 자기들이 살 집을 싹쓸이 한다니까 놀랬죠. 자, 그래가지고 정부가 광주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이렇게 투자자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투기 세력의 속도를 정부가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한 수 두 수 앞서가는 머리는 어떤 투기 세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부는. 그러니까 정부는 항상 뒷북만 치고 있는 거예요. 자, 뒷북밖에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선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주로 투기 세력이 들어갈 조짐이 보인다. 그럼 광주를 규제하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광주 시민들 난리 나죠. 왜? 야, 니들이 우리 집값을 못 올리게 막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집값 상승은 어쩔 수 없는 국면이다. 이렇게 이제 풍선 효과가 나오고 요즘은 또 풍선 효과에 역풍선 효과가 나온다고 그래요. 이게 계속 되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풍선 효과, 역풍선 효과. 자, 이렇게 또 요즘 갭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8%, 12% 내부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갭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나중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지금은. 왜냐면 지금 변동성이 크니까 갭투가 가능한 거잖아요. 갑자기 전세가 3억 하던 걸 5억 하고 2억 하던 걸 4억 하니까 갭투자들이 이게 웬 떡이냐고 사는 거죠. 자, 그렇게 갑자기 올라간 전세 가격은 폭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폭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갭투자들도 굉장히 위험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결국은 이제 나중에 보세요. 이제 이런 상승 사이클이 다 끝나갈 즈음에는 결국 많은 투자자들, 우리가 유튜브에서 본 투자자들, 블로그에서 본 투자자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예전에도 그랬고 과거에 다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이런 자산시장은 거품이 낄 수밖에 없고 그 거품이 사라질 때 바로 그런 투기 세력도 많이 사라진다.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결국 쉽지 않은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집을 찾아 떠난 유목민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집값이 폭등하니까 전세 실수요가 강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 수성구, 울산, 남구, 해운대 상승했고, 또 중저가 아파트를 찾아서 김포, 파주, 양주로 가고 있고, 자, 김포, 파주, 고양은 이렇게 거래량이 늘고 있고, 요즘 최근에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추월하고 있고, 정부는 대책이 없다고 그래요. 홍남기 부총리가 그랬죠. 별 대책이 내기가 어렵다. 그렇죠. 대책이 내기 그냥 시간이 약이다.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그 분양을 했죠. 과천, 지식정보타운, 그 다음에 별내자, 스타자이. 자, 그런 인기 지역의 가점이 몇 점이냐. 70점대는 가점이 돼야 인기 지역의 로또가 당첨이 되는 거예요. 자, 당해 지역도 최저가 58점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이 3기 신도시 인기 지역을 노리겠다. 뭐 예를 들어서 용산 역세권. 자, 거기도 청약을 받겠다. 용산 역세권은 거의 제가 보기엔 거의 만점이야 되는 거예요. 만점이야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신혼특공은 이제 추첨이니까 거긴 복불복이고. 자, 이러한 3기 신도시 인기 지역은 그냥 꿈이에요. 꿈. 희망사항이에요. 이걸 기다리고 그때 받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다가는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체로 보면 정부는 이렇게 월세로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전세 대출을 자꾸 규제를 한다는 것은 월세로 유도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2021년 되면 이런 유목민의 이동, 전세를 찾는 유목민의 이동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자, 그러면 그것이 수도권 다른 도시로 확산이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매번 방송을 할 때 던지는 화두예요. 세상은 공평한가? 자, 공평하지 않죠. 지금까지 온 거로 보면. 그런데 정부는 세상을 공평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래요.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 그게 가능하냐? 우리가 한번 이 화두를 던져놓고 따져보자는 거예요. 자, 정부가 부동산은 특히 주택, 아파트 시장은 투기하지 말아라. 다가구를 갖지 말아라. 자,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으로 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주식은 투자해드렸다. 주식시장이 공평한가요? 공평하지 않아요. 기관 세력들, 외국인 세력들과 일반 개미 투자자가 공평한가요? 공매도 조건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정보의 질이 틀리고. 그러니까 맨날 개미들이 막판에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주택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어느 자산시장이든 비트코인이든 절대 공평하지 않다. 공평하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구상에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가능한가? 가능할까요? 뭐 중동을 보면 그게 가능하다고 보이세요? 아프리카를 보면 가능하다고 보세요? 뭐 우리나라를 보면 가능하다고 보세요? 가능하지 않아요. 어떻게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는 깨져야 되는 거예요. 자, 모두가 강남에 살 수 있나요? 강남에 살 수 없죠. 모두가 강남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강남은 특별구예요, 특별구. 자, 이제 꿈을 깨야 되는 거예요. 자,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자, 근데 정부는 정부가 이제 그러한 공평한 사회를 만들려고 이제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거래 규제하고 대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강남의 대출 규제 15억 이상은 대출 받지도 말고 현금으로 살아. 이게 공평한 겁니까?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돈 있는 사람만 강남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만 강남에 살고, 그리고 보유세 1년에 3천만 원, 4천만 원 낼 수 있는 사람만 살아라. 자, 이제 강남은 이제 만약에 보유세 3천만 원, 4천만 원 되면 월급쟁이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자, 이게 공평한 사회냐? 정부도 말로만 공평한 사회를 이야기하지 절대로 정책으로 보면 공평한 사회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새로운 세상에 초저금리 새로운 세상은 말 그대로 자산 폭등이 일어난 세상이에요. 비트코인도 1달러에 몇 달러 하던 게 1,700만 원 된 거고, 아파트도 2배, 3배 폭등했고, 삼성전자도 30-40% 올라간 거고, 주식시장도 폭등을 한 거고. 자, 그럼 주식시장이 폭등을 하고 빅히트가 상장을 하고 바이오팜이 상장을 하고. 자,
그리고 카카오 게임이 상장을 하고 그런 그 혜택을 다 누가 누렸겠냐 이거 누가 누렸겠냐 이거죠. 그런 주식을 가진 사람, 자산을 가진 사람이 혜택을 누린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주식 시장의 폭등, 부동산 시장의 폭등은 바로 이런 유동성 시장에서 오는 것을 기인해서 오른 것인데, 그런 자산 시장의 폭등이 과연 지금 공평한 세상이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절대 공평한 사회가 안 되겠다. 우리는 지금 예전보다 더 불공평한, 불평등한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부는 공평한 사회로 가려고 한다. 그 말을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믿지 마셔라. 믿지 말고 나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테크에서 몰랐던 나를 원망하고, 새로운 세상에 온 거에 대해서 몰랐던 나를 원망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간단해요. 여러분, 자산을 늘리시고 투자를 시작하셔야 돼요. 자, 뭐든 하시라는 거예요. 주식을 하시든 부동산을 하시든 비트코인을 하시든, 자, 이런 거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금을 투자하시든. 자, 그리고 아직은 초저금리예요. 초저금리. 이런 초저금리 시대에 지금은 우리는 배팅을 해야 돼요. 이것은 큰 기회다. 큰 기회다. 어쩌면 돈 벌기 가장 좋은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초저금리에 의한 변동성이 많은 시대. 변동성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주식도 변동성이 많은 구간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지, 그냥 행보하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초저금리 시대에 가장 좋은, 돈을 벌기 좋은 그런 골든 에이지다. 여러분, 고금리 시장이 되면 시장의 변동성이 사라져요. 왜냐면 고금리 준다는데 내가 미쳤다고 주식을 사겠습니까? 부동산을 사겠습니까? 그냥 은행에 넣어놓으면 되죠. 7, 8%, 10% 준다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가장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다. 자, 이런 시장에서 돈을 안 벌면, 자, 우리는 영영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자, 공평한 세상이 온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자, 제가 잠깐만 프로야구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감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롯데 감독이죠. 감독이 이제 초보 감독인 것 같아요. 자, 이분이 막판에 이제 그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못하면서 조금 비난을 받았는데, 자, 이분이 욕을 먹었던 게, 이분은 주전만 기용한다고 그래요. 주전만. 그러니까 후보들은 못 믿겠다. 자, 이분은 그래가지고 주전만 기용하다 보니까 주전들이 다 막판 되니까 지쳤겠죠. 자, 지치니까 배트 스피드가 느려졌겠죠. 자, 그러니까 팀이 성적이 안 올랐던 거예요. 바로 초보 감독의 불안과 착각이었던 거예요. 또 판단 미스하면 안 된다. 자, 이게 사실 무슨 우리 주택시장과 무슨 연관이 있나는 뭐 여러분들이 각자를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저는 이렇게 화두만 던지는 거니까. 최근에 어제 프로야구 그 플레이오프인가요? 그걸 보니까 KT의 그 1번 타자가 2루에 있다가 4번 타자가 2루 타석 안타를 쳤는데 판단착오로 늦게 스타트를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못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그 1번 타자 그 조용호 선수는 사실 이렇게 잘해요. 잘하는데 경험이 많지 않아요.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지금 막 성장한 선수다 보니까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주루상의 판단 미스에서 그게 이제 본헤드 플레이가 돼가지고 팀이 패배하는 결과를 맞이했죠. 자, 이게 뭐냐면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을 잘하자. 어쨌든 여러분, 그 안에 잠자는 부의 욕망을 깨우시길 바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지금은 돈을 벌기 가장 좋은 시기이다. 변동성이 제일 많고 초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제일 많은 시대. 부의 욕망을 깨우셔야 돼요. 앞으로 5년이 될지 3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자,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의 나태함과 안주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셔서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투자장 찾으셔야 돼요. 자, 카이로스의 타이밍, 때가 오는 타임은 투자할 타이밍은 길지 않아요. 그게 카이로스의 타임이에요. 자, 골든 타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자, 어려운 시절일수록 그런 그 투자의 기회는 많아질 수 있다. 많아질 수 있어요. 앞으로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자, 부지런히 공부하셔가지고 부지런히 실행하셔가지고 많은 자산을 쌓으셔가지고 행복한 노후를 마련하길 바랍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